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CCIV, ACTC, IPOE, 미증시 대세로 떠오른 스펙. 자, 우리 경린이 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스펙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스펙이라는 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미래에셋 대우, 스펙 1호 뭐 이런 식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어요. 얘네랑 같은 거죠. 미국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쓸 거고요.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미 증시의 대세로 떠오른 스펙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펙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 CCIV, 뭐 ACTC 이런 애들이 다 종목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미래에셋 대우, 스펙 1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얘네 목적은 뭐냐면 비상장 주식하고 합병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죠. 처음에 요런 애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네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이런 회사예요. 그런데 얘네의 목적은 비상장 회사를 찾아서 같이 합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쭉 들어가 볼게요. 스펙 투자 서학개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요 서학개미가 뭐냐면 동학개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동학개미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랐죠.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개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주가란 것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개미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USA로. 여기 가서 미국의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는 이런 거를 서학개미라고 하고요. 이런 걸 동학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최근에 좀 보신 분들은 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 개미가 USA 미국으로 가서 주식을 사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서학 개미 운동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스펙 투자가 서학 개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 서학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테슬라, 애플, 그 다음에 CCIV를 제일 많이 샀대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이에요. 근데 이 CCIV라는 애는 미국의 전기차, 얘네가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랑 합병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합병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 거죠. 자, 스펙주 처칠 캐피탈 4 얘네들이 루시드와 합병설로 420%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처칠 캐피탈이 요거예요. 처칠 캐피탈 4 IV. 폰지 IV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칠 캐피탈 얘네들이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설로 인해서 420% 4배가 지금 현재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다른 스펙을 사면 걔네들이 좋은 비상장 주식을 합병을 한다 했을 때 급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정으로 스펙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 증시서 스펙 상장이 IPO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플러스 유망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고 고수익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스펙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IPO가 상장이에요. 상장.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주식이 없는 회사들, 얘네들이 IPO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렇게 들어오는 요런 거를 IPO라고 합니다. 스펙 투자의 장점, IPO보다 진입이 쉽다. 합병 실패 시에도 투자 원금이 보존된다. 물음표가 달렸어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 보통의 비상장 기업 A라고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이 이 상장의 문턱, 여기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우리나라 주식이 있죠. 주식장이. 얘네들이 이쪽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심사를 거쳐야 돼요. 심사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죠. 왜냐? 심사를 대충 해서 주식에 상장이 됐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개미라든지 뭐 기관 외국인들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상장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뻥카다 이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이 비상장 기업 A라는 회사가 스펙, 뭐 미래에셋 대우, 스펙 1호 얘네랑 합병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사도 이렇게 IPO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이게 쉬울 거고 이쪽이 쉬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이 스펙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올해 미국의 스펙 상장이 151건, 작년 전체가 248건이다. 올해 지금 2월이잖아요, 지금. 근데 작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통틀어서 248건이 했는데 올해는 벌써 두 달 만에 151건이나 됐어요. 아무리 이런 거를 과열 양상이라고 하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스펙 상장이 워낙 많아진 거죠. 갑자기 급등을 한 거죠. IPO보다 진입이 쉽고 합병 실패 시에도 투자 원금 보존이 되고 이자 지급이 나온다. 자, 여기서 나오니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IPO보다 진입이 쉽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합병 실패 시에도 투자 원금 보존,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미래에셋 대우 스펙 1호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얘네가 상장을 시켰어요. 이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가는 2,000원부터 시작이에요. 미국은 10불, 그러니까 만원부터 시작인 거죠. 뭐 지금 환율로 하면 11,000원이 좀 넘겠습니다만은, 얘네들이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한국은 3년 후에 상폐가 돼요. 미국은 2년 후에 상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스펙이란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3년이 지나면 상장 폐지가 되면 이 돈을 다 날리는 것이냐?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날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합병이 실패를 하면 기본 액면가는 주게 되어 있어요. 2,000원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연 1.5% 이자를 주는데 요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할게요. 복리지만 현실은 1년이 지나면 2,000원에 1.5% 2,030원이 되고요. 2년이 되면 뭐 2,06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이 지났을 때 얘가 받을 수 있는 거는 2,000원 플러스 연 1.5%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상장 업체를 만나서 얘네가 좋은 회사일 경우에는 주가는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이 비상장 회사를 못 찾아서 상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원금 2,000원하고 연 이자는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 실패 시에도 투자 원금이 보존이 되고 이자가 지급된다. 이게 스펙 투자의 장점입니다. 이 IPO보다 진입이 쉽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들, 비상장 회사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점이 자격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스펙 통해 증시 입성.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IPO라는 거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심사가 따르는데 이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요 상장돼 있는 회사랑 합병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죠. 물론 여기도 심사를 하긴 합니다만은 요거만큼 강하진 않은 거예요. 이쪽이 훨씬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들이 이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면 거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주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상장할 때입니다. 상장할 때 주식을 상장시키면서 그때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상장 회사가 비양심적으로 매출도 아무것도 없고 뭐 기술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거짓말로 서류를 써놓고 합병을 시켜가지고 IPO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주식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먹튀하는 거죠. 우리는 기술이 높아요. 재무구조 안정성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이렇게 공시를 내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주가는 뻥튀기가 되는 거죠. 뻥튀기가. 그러고 나서 위에다 다 팔아먹고 튀는 이런 비양심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 IPO 실패한 기업들이 우회 통로로 이용한다. 바로 그 말이죠. 심사를 통과하기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이런 스펙하고 합병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실적 기반한 주가 상승으로 적절한 주가 산정 어려움. 아까 같이 CCIV 얘네들이 루시드랑 합병을 해서 주가를 뻥튀기를 했는데 420%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420%가 적정한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죠. 전례에 비춰보면 아직 상장도 되지 않았는데 이 루시드랑 한다는 뉴스만 가지고도 지금 420%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거품 우려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요 미국 액면가 10불, 한국 2,000원. 이게 스펙 처음 상장을 하면 가격이고 스펙 존속 기간 이때까지 못하면 상폐가 된다. 상폐가 되는데 여기에 이자를 주게 되는 거죠. 개미들은 안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펙 투자를 하게 된다면 모르잖아요. 이 회사가 루시드라는 회사랑 합병을 한다는데 이 회사가 좋은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 관련 ETF들이 몇 개가 있는데 미국에 3개가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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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 회사랑 합병을 하는 건데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고 불안하니까 이런 애들을 모아요. 쭉쭉쭉쭉쭉 뭐 미래에셋 아까 대우 스펙 1호 2호 3호 이렇게 여기에 뭐 삼성 스펙 1호 2호 막 이런 애들을 모아놔요. 이게 이제 ETF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되는 거겠죠. 직접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이런 걸 주식을 사는 거고 하나씩 얘네들을 모아 놓으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합병을 해서 주가가 상승이 되면 요 ETF가 올라가는 펀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미국에 3개가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이키, 룰루레몬, 홈트족 증가에 애슬레저주 상승이라고 그랬어요. 나이키라는 회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요거. 네, 룰루레몬 모르겠고요. 홈트족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 집에서 운동하는 거를 홈트족이라고 합니다.
홈트족 증가에 애슬레저주 상승. 자, 볼게요. 코로나 초기에는 의류 시장 전망이 부정적이었어요. 왜? 코로나가 터지면 매장이 문을 닫고 운동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입을 운동복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부정적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운동복이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뚜껑을 까보니 아니란 거죠. 뚜껑을 까보니 운동복이 잘 팔려. 왜? 이런 의문이 들죠. 자, 홈트족이 증가했어요. 헬스라든지 요가 업체 요런 애들이 문을 닫았죠.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안 가고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자, 근데 헬스장에서 하나 요가장에서 하나 옷은 필요할 것이고요. 당연히 집에서 해도 옷을 입고 하겠죠. 그쵸?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여기나 옷은 똑같이 필요하다. 플러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인식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도 집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알파였던 거죠. 원래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하든 했을 건데 코로나로 못 가게 되니까 집에서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게 되니 당연히 여기도 운동복이 많이 팔리게 되고요. 플러스 재택 근무 시행 기업이 증가했어요. 기존에는 회사를 나갔죠. 회사를 나가는데 물론 추리닝 입고 가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를 갈 때는 기본적으로 옷을 조금 차려 입고 가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꼭 정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재택근무 시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굳이 옷을 차려입고 앉아서 일을 할 일은 없잖아요. 편한 옷을 입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이런 부정적 의류 업체들이 의류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부정적이란 얘기죠. 이게 요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됐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인데 요런 부분 때문에 이 의류 시장이 옷이 많이 팔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키 얘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20년 1월이에요. 여기가. 근데 코로나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퍼진 게 첫 확진자가 1월 21일인가 23일인가 이쯤일 거예요. 벌써 1년하고도 한 달 13개월째가 되네요. 그런데 초기에 발생을 했지만 얘네들이 급격히 확진된 게 3월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3월이거든요. 3월쯤에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 부정적 기류가 생긴 거죠. 누가 운동을 하겠냐. 하지만 3월 이후부터 주가는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최저가가 60불이었어요. 60불. 근데 지금은 얼마냐? 거의 150불 육박하네요. 그만큼 의류 시장에서 애슬레저주 이런 운동복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룰루레몬이 아까 제목에 있었죠. 얘네들이 요가복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요가복에 뭐 샤넬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좋은 건가 봐요. 요가복 치고는 되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요가복을 살 거 어차피 여행도 못 가고 코로나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내가 하는 운동복을 좋은 걸 사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얘네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고요. 언더아머라는 거는 브랜드죠. 언더아머. 룰루레몬도 물론 브랜드예요. 언더아머는 편리하고 따무스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이런 게 뭐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런 옷들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코로나 전보다는 지금 더 얘네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 하이브리드카의 재발견,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이브리드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용 쭉 들어가 볼게요. 하이브리드카가 판매 급증을 했다. 국내에서 작년에 하이브리드카는 17만여 대가 팔렸는데 불과 재작년 19년에는 10만 대가 팔렸다. 이렇게 해서 7만 대가 뛴 거예요. 7만 대가 1년 만에 70%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수입차로 볼게요. 수입차는 19년도에, 가솔린 차는 14만 대, 2020년도에는 14만 대, 조금 몇천 대 늘긴 했어요. 디젤 7만 대, 근데 2020년에 7만 대, 한 2천 대 정도 늘었죠. 하이브리드 카는 19년에 2만 대가 팔렸는데 2020년에는 4만 대가 팔렸다. 근 100% 더블입니다. 더블. 자, 국내에서도 70%가 급증을 했고,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차의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렸다. 와, 하이브리드카가 정말 많이 팔렸네요. 왜 많이 팔린 이유가 있잖아요. 배경, 우수한 연비, 친환경, 완성차 업계에서 신모델 출시. 자, 하이브리드카가 연비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친환경, 요즘 친환경이 대세죠. 배출가스가 일반 차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완성차 업계에서 하이브리드 SUV 신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하이브리드 카가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카란 무엇이냐? 연료와 전기를 함께 이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연료를 우리가 가솔린을 쓰고 디젤을 쓰고 LPG를 씁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 3개 정도가 있죠. 이 연료로 요것들을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라고 있죠. 전기차. 연료로 전기를 쓴다는 거죠. 연료를 전기로 써요. 하이브리드카가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연료를 요거 가솔린을 쓰기도 하고요. 하고 전기를 쓰기도 하는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요런 차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카에서는 뭐 PHV, 뭐 HEN 이렇게 하는데, 이 HEN이 보통 이제 큰 범위의 하이브리드 카고요. 이 안에 요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얘 밑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외부 충전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관성 주행 시만 전기를 이용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내용이 있어요. 평소에는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솔린하고 전기 이렇게 두 개로 가는데, 평소에는 얘를 쓴다는 거죠. 예, 가솔린을 쓰는데 감속이나 제동 시에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놔요. 그러고 출발이나 급가속 등 많은 힘이 필요할 때는 이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로 뭐 에너지를 주겠죠. 에너지를. 그러면 전기 모터를 가동시켜서 출력을 낸다. 그러다 보니 연료 소모가 줄어든다.
쉽게 얘기해서 하이브리드카 하면 보통 이제 연료 내연기관차는 정차를 해 있건 뭘 하고 있건 기본적으로 연료를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카는 뭐 정차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전기를 쓰고 힘이 필요할 때는 요런 가솔린 같은 연료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PHEV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가솔린하고 전기가 이렇게 두 개를 쓴다고 했어요. 하이브리드는. 근데 이 전기를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따라서 얘는 전기 소모 시 가솔린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속 주행이라든지 정차 이렇게 했을 때는 가솔린을 안 쓰고 전기를 쓰는 거예요. 전기를. 왜? 외부에서 충전이 다 됐으니까. 하지만 이게 전기를 다 소모를 했을 때는 가솔린으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얘나 기본적으로 연비가 내연기관보다는 좋겠죠. 그리고 전기를 쓰는 동안은 이 배출가스가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쓰는 그런 연료를 쓸 때보다는 배출가스가 적을 거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팔리잖아요.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런 이제 신모델을 출시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하이브리드카가 계속 잘 팔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된대요. 2019년에는 140만 원 혜택을 줬고 작년에는 90만 원 혜택을 줬어요. 올해는 40만 원. 이 50만 원 차이를 50만 원 덜 준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마다 이렇게 취득세가 혜택이 줄어들면서 하이브리드를 살 사람이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 50만 원 하이브리드 차가 얼만데 이거 50만 원 때문에 이 차를 안 사?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하이브리드 카는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요런 의견들이 있어요. 둘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잘 팔릴 것 같아요. 왜? 보통의 이제 같은 종류의 차량이 있다고 치면 얘는 가솔린 차량이고 얘는 하이브리드 차예요. 모델은 똑같은 차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차가 예를 들어서 뭐 2,500이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3,500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라도 하이브리드 카를 사는 이유는 아까 연비가 우수하다. 그리고 친환경이다. 여기 취득세가 작년에 90만 원 줬는데 올해 40만 원 줬어요. 에이씨 50만 원 때문에 나 이거 안 사.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50만 원 때문에 안 산다. 물론 안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게 하이브리드 카예요. 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이게 이제 미래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기사를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중장년층 이상이 전기차를 낯설어 한대요. 차는 기름을 넣어야지 전기가 뭐야. 그래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또 퀘스천 마크가 달리긴 하는데, 자 넘어가고요. 문제는 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충전을 하는 충전소가 없다는 거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찾았어요. 충전소를 찾아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서 오는데 1시간,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급속 충전은 뭐 30분, 뭐 완속 저속 충전은 뭐 8시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데들은 이제 고속 충전이 되겠죠.
30분을 하기 위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수소차는 더합니다. 얘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물론 빠른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편리하려고 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충전을 하려면 전기차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 기본이고, 뭐 수소차는 더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면 내연차보다는 조금 더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인 차를 사자. 그래서 각광이 받는 게 이 하이브리드 카라는 얘기죠. 여담입니다만 하이브리드 강점 보이는 게 일본 도요타 차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국내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차가 하이브리드에서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도요타가 이 국내 불매 운동 하기 전에는 많이 팔렸어요. 뭐 일본 차 프리우스라고 하는 차 뭐 이런 게 많이 팔렸는데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잘 안 팔린답니다. 여담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카가 뭔지 이렇게 기사로 알아봤어요. 뭐 정리하자면 내연기관 차가 있고요. 내연기관 차가 있고 전기차가 훗날에 들어올 건데 이 중간에 하이브리드가 있는 거고, 얘의 뭐 PHEV 뭐 차량이 있고 뭐 이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얘네들이 지금 충전 인프라가 낮다 보니 요거를 사실 분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는 거고, 내연차도 앞으로 뭐 10년이나 15년 후는 이 내연차를 안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를 오래 타실 분들, 뭐 20년 뭐 이렇게 타시는 분들, 주행거리 별로 없지만 뭐 20년 타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카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